설 전부터도 조금씩 이렇게 조짐이 있었다고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 거래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라고 연관 지으시면 안 되고요. 아, 예, 사실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라고 그죠? 그걸 해제할 걸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한 달 전쯤에 그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전부터 움직임은 있었어요. 대신에 이제 그게 아주 뚜렷하거나 강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미 이제 그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다니시고 계약도 가끔씩 저희가 나오고 했는데요. 네. 2월부터는 상당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검토하겠다라는 게 뭐 크게 작용한 걸로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전부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움직임이 굉장히 뚜렷하고 강한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강남은 대부분 신고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격을 조정하면 일단 계약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가격에 사셔야 돼요. 그래서 걸려있는 가격. 예, 그걸 협상한다 그러면 이미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가격에 그냥 사시는 분들만 지금 계약이 되시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원래 그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 다 묶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뭐 재건축 아파트가 아닌 데는 풀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뭐 이런 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물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아는 지인도 이제 파크리오를 안 팔리다가 이제 팔린 거예요. 당연히 팔리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팔리고 잠실주공 5단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매물이 없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뭐 장미라든지 이런 쪽 보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이제 재건축 단지 그리고 반포라든지 오히려 청담 삼성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의 풍선 효과로 반포도 저는 다시 또 달리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확인은 했는데요. 아직 실거래가는 안 떴어요. 네. 그 레미안 원베일리가 지금 그 전용 84가 68억에 지금 계약이 됐어요. 68억이. 예, 68억에 계약이 됐습니다. 저희가 아는 중개사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평당 2억. 예, 이거는 이제 완전히 평당 2억입니다. 그게 34평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30평대가 평당 2억 가는 거는 조금 놀라운 일이고요. 그동안은 이제 대형 평형이 그죠? 평당 2억 정도 갔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 평형이 평당 2억 간 거는 지금 아주 뭐 사실은 흔합니다. 흔하고 뒤에서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의 효과하고 다 맞물려 있는데요. 청담동이나 삼성동에 그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청담 삼익 재건축한 청담 르웰이라든지 홍실 아파트일 겁니다. 아마 그거 재건축한 아크로 삼성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올해 입주를 다 합니다. 하는데 그 아파트가 전용 92제곱미터인데요. 그 청담 르웰 같은 경우는 아크로 삼성인가? 네, 그게 이제 전용 9인데 35평이에요. 그게 52억에 거래됐고요. 네. 예. 그리고 호가가 사실은 좀 무섭습니다. 지금 50평대는 다 100억 이상 호가를 했어요. 그래서 한강이 보이는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일단 대형 50평 이상은 평당 2억은 지금 거의 굳어져 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놀랐습니다. 이게. 예, 놀랐습니다. 야, 이게 토어제 해제 전부터 이렇게 꿈틀댔던 예, 맞습니다. 거는. 그거는 정확하게 맞고요. 제가 이제 일단 오를 때가 되어서 다니는 분들이 계셨던 걸로 보이고요. 물론 지금 정치적 상황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 잘 아실 거고요. 예. 근데 오를 때가 되어서 다니고 계신 분들도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실권이 가장 큰 혜택이 있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이제 성동구와 광진구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좀 있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지주택이에요. 지주택 하나 입주하는 거 있습니다. 그 1차, 2차로 그냥 입주하는데요. 그 아파트가 지금 30평대가 25억이에요. 입주권 나와 있는 가격들이 25억, 뭐 26억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광진구도 이스트폴인가 하는 롯데캐슬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는데요. 그 아파트 다 지금 20억 중반대예요. 매물이 나와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잠실 입장에서 볼 때는 가격이 같잖아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우린 잠실인데. 네, 우린 잠실인데. 그래서 이 가격에 내가 팔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아마 집주인분들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가격들을 그렇게 갱신할 가능성이 큰데요. 강 너머에 있는 잠실 입장에서 볼 때도 야 저기가 나하고 같은 가격이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제 추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DSR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7월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작년에도 거래가 많이 됐었던 데가 저희도 매출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7월, 8월, 9월이에요. 네. 근데 이게
7월로 가면 이제 늦잖아요. 일단 그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든요. 뭐 대출을 크게 안 일으켜서 이런 주거선호지원 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대출을 일으키는 분도 계실 거고, 일단 그게 이제 마일스톤 비슷하게 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게, 그죠? 7월 달이다 이러면 이거 더 빨리 내가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제가 볼 때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남의 입주권 가격 자체가, 그죠? 평당 2억씩 가고 뭐 30평형대도 이제 1억을 훌쩍 넘는 형태로 신축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이제 부분들도 거래가 되고, 최근에 저희가 거래한 아파트인데요. 아이파크 삼성이라고 거기 아주 좋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청담역에서도 가깝고요. 청담역은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봉은사역에서도 아마 그렇죠. 대단지로서 제일 가깝습니다.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 건 가까운데요. 올라가실 때 이제 약간 그게 경사가 언덕,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긴 한데요. 현대산업개발 본사 있던 자리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건데, 2000년도에 분양했을 때 분양이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게 70평, 80평, 90평 이렇게 해서 분양을 했는데요. 대형 평수만. 예,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분양가도 좀 높았어요. 높아봤자 1,500 정도였는데요. 그걸 이제 2001년도에 바꿔가지고 50평도 넣고, 뭐 그렇게 분양가도 아마 1,000만 원대로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뭐 꾸역꾸역 그냥 성공을 했어요. 그때는 뭐 잘 아시다시피 타워팰리스 이런 데도 미분양이었고 그랬어요.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입주는 아마 2003년도인가 4년도에 한 아파트인데요. 전현무 씨가 산다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63평도 저희가 63억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전 거래는 55억인가 그래요. 거기도 이제 삼성동이긴 하지만 청담동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리고 강이 보이고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제는 평당 1억을 넘어서는 그런 가격대를 아마 형성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또 조금 드라이하게 보시는 분들은 야 예.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예. 거라고 보냐, 이게 그게 그렇지 않다. 예. 이거 언제까지 받아주겠냐 사람들이. 예, 예. 그렇지 않을 것이다. 7월에 DSR도 있고 지금 경기 침체가 장난이 예. 아닌데 지금 맞습니다. 일시적인 강남의 어떤 꿈틀거림 정도로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 한편으로는 이게 온기가 좀 이번에는 성동구를 넘어 동대문을 넘어 이렇게 퍼져나갈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마성, 강동, 광양까지는 퍼질 거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 마포구, 성동구, 그 다음에 강동구, 동작구, 광진구, 양천구. 양천구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동 쪽은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일단 갈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이제 강서구라든지 서울 외곽 쪽은 그렇게 움직임이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요. 네. 경기 안 좋고 이런 거는 저도 잘 알기는 한데요. 뒤에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눌 수 있겠지만, 이게 100억씩 하는 아파트를 누가 사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하락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항상 수요가 없다. 네. 그거는 뭐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만나가지고 계속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네. 상위 1%가 얼마큼 버는지를 잘 모르시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저도 이제 우대방에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상담을 많이 하면 제가 이제 상담한 분들은 대부분 소득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집값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게 한 5에서 10 사이입니다. 대부분 강남에 사시는 분들. 근데 강남의 아파트라는 게 기본이 30억, 40억 하잖아요. 30평을 사시더라도. 근데 그분들이 대략 한 3, 4천 원 버시거든요. 한 달에. 제가 말하는 게 연봉이 아니고요. 한 달에 그 정도 봅니다. 근데 그게 신기한 게 아니고요. 두 분이서 보시면 대기업 다니신다 그러고 한 3, 40대 되면 대부분 10년 이상은 근무하신 분들이거든요. 1억 5천 정도는 받으세요. 그렇게 안 받으신다고 알고 계시는 분은 정말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 아는 지인분도 예전에 과천에 집 살 때 잔금 그럼 어떻게 했냐 내가 물어보니까 뭐 그 삼성전자 다니시거든요. 인센티브 받아서 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위 10%와 상위 1% 간의 소득이나 자산 격차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양극화 이야기할 때는 보통 강남, 비강남, 수도권, 지방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거는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그냥 자리 잡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걸 이제 뭐 완화시킬 수도 없고요. 멈추는 정도 수준 또는 양극화가 지금은 많이 벌어지는 거를 조금 줄이는 수준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이미 그거는 뭐 저희가 돌이키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거는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는다고 이제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이제 현상은 이제 아주 미국과 같이 이런 상위 10%와 상위 1%, 상위 10%는 사실은
그 서민에 가깝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많아요. 그 상위 1% 분들 또는 상위 0.1% 이런 분들이 버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냥 직장 다니시는 분도 한 달에 월 수입이 3, 4천씩 되는데 상위 1% 분들이 얼마큼 버시겠습니까? 그죠? 몇 억 될 수도 있는 거죠. 한 달에 버는 게. 그래서 1년 모으면 30억 집은 사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아주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 보거든요. 그래서 몇백억, 뭐 몇천억 자산 가지신 분들이고 제가 뭐 어느 지역 이야기해도 별로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반포라든지 그죠? 압구정, 뭐 대치 이런 데만 이제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대부분 대형. 요번에 뭐 제가 알고 있기로도 뭐 60평대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 그게 보시면 두 분이 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연세도 이제 7, 80 되시고 그래가지고 팔고는 어디로 가시느냐? 또 비슷하게 60평에 사셨던 분은 한 50평 정도로 가시지 30평으로 안 가세요, 절대로. 그쵸. 예, 절대로 그렇게 안 현타입니다. 가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잠원동에 21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레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인가 하는 아파트 있어요. 세대수가 많지는 않아요. 제일 평형이 많은 게 몇 평형이냐면 52평형이 제일 많아요. 그게 30평도 있고 40평도 있는데 52평형이 세대수가 200세대가 넘어요. 그래서 거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주력 세대네요. 예, 예. 그래서 아니 좀 이상하지 않느냐. 저도 그래서 물어보니까 조합원분들이 다 50평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재건축을 하면 이렇게 강남이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내가 대형 평수에 살다가도 중소형 평수로 내려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또 부담금도 내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내가 중소형 평수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뭐 환급을 받는다든지 그죠? 아니면 그냥 뭐 또이또이해서 그냥 부담금 안 내는 걸로. 네. 그리고 또 뭐 두 분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한 분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분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가시는데 강남은 안 그래요. 네, 강남은 60평 사는 분이 조금 낮춰가면 한 50평 이런 형태로 이동하시기 때문에 대형의 수요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5년 동안 대형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에서 입주하는 비중이 0.7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대형을 안 지었어요.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에 가보시면 40평 이상을 찾아보기 되게 어려워요. 네. 이제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50평 이상을 그분들은 원하시는데 그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원베일리에 사시는 분들도 기존에 레미안 퍼스티지라 아니면 반포자에 사시다가 이거 한 20년 돼 가거든요, 이제. 20년 되면 좀 불편해요. 10년 지나면 조금씩 고장이 나고, 그죠? 집도. 20년 되면 사기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강보이고 뭐 신축이고 커뮤니티 좋고 원밸리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금력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넘어가시면서 뭐 몇십억 거래들을 이뤄내시는 거죠. 103억, 106억이 그냥 허황된 숫자가 아니네요. 그분들은 그냥 진짜 가치가 네, 있다라고 뭐 생각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몇백억 있으시면 우리가 10억 정도 가지신 분이 그 집이 그 한 7, 8억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차지하는 비중이. 왜냐하면 7, 80%가 부동산이니까. 네. 10억 정도 가지신 분이 7, 8억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특히나 자기 집 한 채. 그분 만약 한 300억 가지고 계신다 분이라 그러면 100억짜리 집을 사는 거는 우리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적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200억이 남아있는데, 예, 그리고 3분의 1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30% 정도밖에 자기 집에다가 투자를 안 하신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다가 7, 80%를 투자하는데 이렇게 크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모두 다 돈이 없는 걸로 생각하거나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다 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